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제 정확하게 2달 남았죠? 오늘 말일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OT를요, 그냥 짧게만 할게요. 어저께도 OT 짧게 했으니까, OT를 잠깐 하는데, 강의 계획서는 셀프로 봐주시고요. 강의 계획서 같은 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모의고사 진도나 여러분들이 참조할까, 나머지는 특별히 참조할 내용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1차 합격자 인원이 여러분들, 떨어지신 분들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2,100명이잖아요. 1차 합격자 인원이 2,100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1차 합격한 인원이 3,019명이에요. 그냥 3,000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올해 합격한 인원 2,000명 전체랑,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한 인원 3,000명이 그대로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시험 볼 인원은 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이에 역대 최저죠. 5,000명이 응시한다라는 건. 작년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다 넘어와도, 그대로 더해도 5,0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험에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허수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허수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저희 5,000명이 그러면은 실제 실경쟁 인원이냐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실경쟁 인원은 한 50%에서 최대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50%에서 진짜 최대 60%. 그러니까 한 2,500명에서 진짜 많으면 한 3,000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실경쟁 인원이 이렇게 작은 경우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합격할 빈 공간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또 1차 합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실력 있는 혼동차분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력 있는 혼동차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2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요. 저는 강의 10년 넘도록 하면서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거든요. 간절한 이유가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우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년보다 좀 3기 때 조금 더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조금 더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10년 넘도록 제가 신림동에서 이상하게 직장인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3기 때는 더 이상 주입하지 않았었거든요. 3기 때는 더 이상 주입하지 않고 2기 때까지 주입했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걸 잘 끌고 가자라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올해는 제 간절함을 더해서 조금 더 주입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법리를 알려주고 그럴 거냐?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법리인데 새로운 사건을 알려드릴 거예요. 새로운 사건. 기존에 있던 법리 갖다가 요 사건에서는 요렇게 해결했고 조 사건에서는 저렇게 해결했고 새로운 법리를 주입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터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부담되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건을 알려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거 딱 펼쳐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 중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매각위로금이라는 단어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시험장 가서 헛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건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사건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조금만 얘기를 더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하신 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요걸 수행했습니다. 제가 3기 때가 되면 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1분씩 기도하라. 하루에 1분씩 기도하는데 딴 거 없고요. 딴 거 없고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다 비슷하게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뭐 등등등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몇 달만이라도 벗어나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1교시 때 봤던 문제 중에 소정근로시간의 교육, 이거 책에서 보긴 봤는데, 이거 근로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N장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대부분 드셨을 겁니다. 대부분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학습했던 게 시험장에 가서 생각나도록 해달라고 제가 몇 분 하라 그랬어요? 1분, 딱 하루에 1분씩만 집중하게 해고,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해서 공부했던 거 시험장 가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아시겠죠? 분명히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겪었건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 곁에 좋은 사람이 또 다가오고 다 그런 거겠죠. 그죠? 하여간 무지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울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좋네요. 수업 참 좋아요. 자, 각설하고요. OT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격하신 분 중에 하루에 1분을 기도 안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1분만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알겠죠? 반드시 1분만 투자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많이 응해 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거 예시답안 먼저 보십시오. 요것부터 처치를 합시다. 자, 이 사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알고 있을 거고 잘 썼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답은 알고 있을 텐데 잘 썼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 뭐냐면 이제 요 사건이 여러분들 이제 취규가 등장을 하면은 다 패턴이 똑같단 말이죠. 문제 해결하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취규가 등장을 하면은. 그쵸? 첫 번째, 이 취규가 불이익 변경인가 요거 먼저 파악을 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익 변경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불이익 변경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다음에 불이익 변경이 맞다면은 동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요거 판단하고 됐죠? 동의 주체를 고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요거를 판단을 하겠죠? 됐죠? 그러면 요 패턴으로 전형적으로 흘러간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동의 방법이 위법한 경우가 있고요. 동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동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적법하더라도 또 일단은 원칙은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일단 적용될 가능성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예외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년을 낮췄는데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일 가능성이 있죠. 동의 방법은 쎄 빠지게 다 거쳐놨는데 정년을 50세로 낮췄다. 그러면 고령자 차별금지법 같은데 충돌해가지고 무효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외가 존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으니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할 땐 근로계약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법할 때는 패턴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일단은 신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 근로자한테는 뭐가 적용되죠?
변경 전 취역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외가 또 요런 게 있죠. 뭐냐면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요럴 때는 변경이 유효해서 후 취역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으로 이제 소급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요때는 장래를 향해서 변경 후 취역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런 시간 낭비하는 강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임금 피크제 개선안 나오는 요 사건이 이 프로세스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득이 문제를 내본 겁니다. 혹시 나왔다면은 이 방식으로 접근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기에선 처음에 이제 인피를 도입했죠? 인피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피 도입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몇 년도인지 저도 기억 안 납니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냈죠. 노조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 노조는 그냥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노조입니다. 노조의 동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피 개선안이 먼저 등장하나요? 변경안이 먼저 등장하나요? 알려주세요. 개선안이 먼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면서 요때도 노조의 동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피 변경안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죠. 요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 이미 특별퇴직이라는 걸 하는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인피를 적용을 받거나 적용을 안 받으면은 특별퇴직을 하는데 요때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해놨었죠. 그죠? 줄이면은 계약직 근로자로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특별퇴직 조건으로 특퇴 조건 인피 적용 안 받고 특별퇴직하면서 특별퇴직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몇 년간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피 변경안에서 여기에서 요 내용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꾸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요거 맞죠? 전체적인 맥락은 요게 맞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뭐 누군가가 근로자가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주인공이 퇴직을 하면서 특별퇴직 정확하게는 특별퇴직을 했죠. 특별퇴직을 했는데 여기 있는 회사가 고용을 안 해줬죠. 고용을 안 해줬었죠. 기억나십니까? 고용을 안 해줬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쟁점은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이걸 제가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죠? 요 부분?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됐죠? 어쨌든 요 부분이 취규에 해당하는 것이냐? 요게 쟁점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이 회사야 너는 나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냐, 요것이 쟁점이 됐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냐, 요것이 쟁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바꿨는데 이게 불리한 변경이냐 요게 쟁점이 됐죠. 만약에 불리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얻었으니까 불이익한 변경이 맞다면은 그때는 저기 있는 개선안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죠? 요게 쟁점이 됐었고, 됐죠? 그 다음에 실제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화비체 판결로 폐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이론을 넣어놨어요. 혹시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느냐. 근데 사실 이 사건에는 이게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픽션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2기와 3기 사이에 많은 것들을 보고 왔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왔거든요.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오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오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실제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대법원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요, 다 요거 몇 줄씩 써놓습니다. 다. 누구 말하는 건데 몰라요. 누구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기본빵으로 저 말고도 전부 다 몇 줄씩 써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통합 대체해서 요거를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건 질문에 나오는 건데 질문에 나오는 건데 회사에서 개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개별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망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죠? 왜냐면 취규가 우선을 해야 되잖아요. 유리한 게 적용돼야 되니까. 그죠? 망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설에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써놨거든요. 해설에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써놨는데 저기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근로조건이냐 요게 문제인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이냐 이거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아주 순납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적어놨어요. 직장 상사를 폭행한 자 혹은 뭐 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사칭한 자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 이런 걸 쭉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근로조건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근로조건 맞습니다.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를 자를 거야 라고 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맞아요. 해고 사유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달리 말하면 해고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널 자를 거야 라고 하는 해고 조건인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넌 퇴직돼 라고 하는 이 조건이 근로조건일까요? 아닐까요? 해고 조건만 근로조건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요거 고르면 너 퇴직돼 라는 것도 근로조건입니다. 너를 어떻게 대우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팔라는 뭐 샬라샬라 하고 있지만은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할 거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 조건도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인 것이고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로조건인 거예요. 판례는 그걸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 것이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세권 재채용 부분, 취업규칙이 맞다라는 거죠. 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명칭불문하고 다 취업규칙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취업규칙이 맞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례가 아주 중시했던 게 얘네 이런 거죠. 여기에서 뭘 얻었어요? 여기다가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회사가 뭐 A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얘를 뭘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규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판례가 이걸 아주 중시 여기죠. 니들도 취업규칙으로 알고 있었잖아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해석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법규범이에요? 계약이에요? 에이 시간 없어요. 법규범이죠?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은 법규범인데 법규범은 무슨 자연해석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무조건 객관적인 문헌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국어적으로 뭔 뜻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표현만 보세요. 특별퇴직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특별퇴직을 선택하면은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대법원도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고용하겠다.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고용 의무다라는 거예요. 특히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기회 부여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얘랑 비교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의무가 맞다라는 거죠. 됐죠? 의무로 해석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의무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무가 도출이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로 바뀐 게 분리변경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만 부여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요거는 불이익한 변경이 맞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를 안 얻었으니까 기존 근로자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다. 됐죠? 이렇게 나오겠죠? 기존 근로자한테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느냐인데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물론 이 판례에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적용한 적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첫 번째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뭐 해야 돼요? 명백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가 노조 혹은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데 세 번째 얘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그죠? 찾을 수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전히 종전 취업 규칙인 개선안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몇 조로 날릴 수 있습니까? 17조요? 97조로 날릴 수가 있죠. 97조로 날려서 결국에는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렇게 도출하는 사건이었어요. 됐죠? 질문이 여기까지입니까?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하라 라고 돼 있는데 손배 청구를 했네요. 390조에 의한. 그래서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일단 임금 상당액 청구를 했을 테고 손배 청구를 했으니까 손익상계가 가능하겠죠. 손익상계가 가능했을 텐데 여기 지문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건데 퇴직한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A사가 갑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면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액 손익상계를 해야겠죠.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거. 됐습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뭐 복직해달라 뭐 이런 청구는 한 적은 없네요. 다니게 해달라. 자, 그렇게 해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읽으시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가지고 5페이지를 가시면은 제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매각 위로금이 유행이에요. 모르시죠? 나만 알고 있네. 이거 유행입니다. 어저께 봤던 이건 또 며칠 되지도 않았어. 어제 봤던 저기 길 건너에 어떤 분은 누구 말하는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길 건너에 어떤 분이 있는데 어제 봤던 길 건너에 어떤 분은 이 매각 위로금 사건을 3줄짜리로 냈어요.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매각 위로금을 줬고 뭐 이렇게 해갖고 3줄이더라고요. 농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근데 그 매각 위로금 하나 갖다가 그냥 너 풀어.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야 그래도 좀 그렇게 하면 그냥 매각 위로금을 암기하고 다니라는 건데 물론 암기가 됐겠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암기가 됐을 건데 3줄짜리로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요게 이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트렌드라는 거예요. 마치 요새 그게 트렌드인 것처럼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행정쟁성에서 모두가 다 내는 문제가 뭐예요? 모든 신림동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 모두가 다 공통으로 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공기관 운영법인지 계약인지 이게 뭐 무슨 이건 뭐야 이거 뭐 개잡탕밥이야 뭐야 뭐 그러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합니다. 항상 주인공은 한수원이 등장을 해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거 신림동 트렌드예요. 모든 선생님들. 근데 어저께 보니까 누가 또 어저께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뭐지? 저쪽 길 건너에 계신 분인데 누군지는 저도 이름을 몰라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 결정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역시 다 사람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또 로스쿨에서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끝났죠. 금요일 날 끝났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시공업체 선정 결과 공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원고 적격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있었던 문제를 어저께 밤에 열어봤어요.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 없이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원고 적격이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걸 냈었는데 그래갖고 교수님들도 다 생각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역시 근데 이 매각 위로금은 하여간 신림동에서 유행이다.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양성목종자강이잖아요. 양성목종자강인데 아마 결론도 기억날 겁니다. 이거 위반 아니지 그러면서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양성목종자강 말고 위양예정금지 배운 거 조금씩 다 떨고 나오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물론 야 오늘 시간 없었거든? 내게 없었던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떨고 나오세요. 떨지 말고. 개 말장난이네.
앉아서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써서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은 소정금액 바로 지급하는 거 이런 것도 쓰고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은 어떤 손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임금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연수비 반환 약정 이런 것도 조금씩 생각날 거 아닙니까? 판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것도 조금씩 떨으라는 얘기예요. 딱 그냥 양성목종 자각만 떨고 나오지 말고 알겠죠? 혹시 압니까? 아,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하면서 2점 더 줄지? 아니에요? 모르죠.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조금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떨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매각일호금이 일하고 받은 게 아니니까 뭐는 아니에요. 임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 아니잖아요. 일하고 받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금 반환 약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월할 계산돼 있잖아요.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얼마 내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연수비 반환 약정도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유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게 뭐냐면 회사를 매각 후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약정이 반환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본다면은 아무런 소득 없이 꽁돈을 주고 끝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계약의 원래 목적이 안정인데 그 안정을 전혀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 있는 매각일호금 요거 반환약정 유효하다라고 봤던 사건이고 요거는 그냥 유행이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시험장에 가서 좋아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성목종 자각은. 그 정도로 요즘에 대유행이다. 코로나 유행보다 더 유행이에요. 신림동에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는데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를 넣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승주야, 너 연기 숙제 때 경비 아저씨들 나오는 거 그 초소 안에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 즉각 대응할 것, 불 끄지 말 것, 뭐 그 다음에 그 경비 아저씨들 이렇게 초소 순찰하잖아요. 근데 불규칙하게 순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인데? 내 탓은 아니야. 왜? 난 얘기했잖아. 엄청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그걸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경각심이 안 들까봐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만 할까봐 굳이 확률도 낮아 보이는 요 문제를 골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봐봐요. 자 봐봐. 어차피 엄마야. 엄마도 없으면서 무슨 엄마야. 자 근로시간 나 방금 전에 뭐라 그러지 짓거린 거예요. 예. 자, 봅시다. 예. 이 근로시간 있잖아요. 이 근로시간에 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신림동에서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기시간 혹은 뭐 휴식시간 이런 명칭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근로시간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판례처럼 그 버스 회차하는 거 그런 상황. 근데 그 버스 회차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대기 시간이냐 휴식 시간이냐 이것도 신림동에 유행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유행인 거고요. 그것조차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시간인 이게 이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근시인지 혹은 휴게 시간인지 요거 물어보는 패턴. 그 다음에 소정근로 시간 외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근로 시간인지 요거 물어보는 패턴. 어차피 나온다면 요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로 시간 파트에서 나온다면은. 다들 맞아요?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게 확률적으로 더 유행인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요걸 물어봤다.
네. 이래서 두 문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구조를 보세요. 자, 봐봐요. 머릿속에서 떠올려봐요. 만약에 이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뭘부터 얘기를 하죠? 뭐부터? 근로시간은 이런 거야. 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패턴은 뭐예요? 휴게 시간은 이런 거야. 그런데 마지막 패턴은 뭐예요? 이게 두 개가 뭐 하면은 요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란다. 요 흐름이란 말이죠. 됐죠? 근데 이거는 이게 휴게 시간이야?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휴게 시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로 시간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 외에 교육받은 시간은 어떻게 근시인지 판단하느냐 판례가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근용불종이라는 두 문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거다. 시험장에 갔을 때. 지옥에서 부처님 만나면은 뭐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는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이죠.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 표정 보니까 너 틀렸어. 그래. 나는 시험 안 보잖아. 그럼 내는 뭐야? 내장일 리는 없잖아요. 내장. 내. 취규나. 단협의 내용. 오케이. 예. 자, 그럼 그는 뭐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영. 내근 영? 영이 있어? 내근 의야? 나 방금 전에 내근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영이 됐어? 이런 게 암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암기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맞나? 시켜야 될 의무가? 받아야 될 의무인가? 시켜야 돼? 의무? 뭐, 의무일 텐데? 무슨 의무예요? 아, 사용자한테 그 시켜야 될 법정 의무가 있는지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불은요. 교육 안 받았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서브노트 각주에 실려있던 그 판례예요. 교육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교육 안 받으면 큰일 나죠. 야, 근로제공 관련성이 인정되니까 근로시간이 맞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의 교육에 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버리지 마시고 경각심을 심어줬으니까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봅시다.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닌데, 요게 이제 마치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나온, 2교시에 나왔던 하도급 사업장,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이행이 거의 그 정도 길이죠. 길이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질문을 먼저 볼게요. 질문을 먼저 보면 이 사건 사실관계 1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 수당 중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한 수당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라. 라고 돼 있는데 이 사건 기억나시죠? 무슨 삼화고속 지회 나오고 삼화고속 주식회사랑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노선수당이라는 거를 등장을 하죠. 노선수당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쎄러 넣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실무적인 지급 관행에 따라서 뭘 따로 지급했는데? 나 읽어봐야겠다. 뭘 따로 지급했죠? 뭘 따로 지급했어요? 휴일이요? 읽어보면 알지.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근로수당 요거를 이 사건 사실관계 1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따로 지급했네요. 그러니까 판례는 따로 지급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사건입니다. 알면은 시험장 가서 걸렸다 바로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나가린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보면 청원경찰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판례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복습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가 있죠. 포괄임금이. 맞습니까? 근데 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연장 야간 근로가 예상되는 등 뭐예요?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 필요성. 연장 야간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등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이나 일당 외에는 추가로 어떤 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관계의 체크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한 편 찾아보세요. 이 사건 사실관계 1 오른쪽에 한 편. 한 편 찾았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맹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바로 풀려면은. 근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다고. 자, 근데 한 편에서 세 줄을 내려가면요. 1주간 56시간 이라는 부분 체크해 놓으세요.
일주간 56시간을 근무하는 3주 2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면서 뭘 끄집어내야 될까요? 요걸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아니, 적어도 연장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죠. 일주 56시간이면. 맞습니까? 여기서 실질적 필요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처럼.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초원경찰들이 감단 승인은 받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감단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요. 감단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가로쳐놓고 넣어놨어요. 근데 11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추가로 어떤 수당도 주지 않겠다라는 게 필요해요. 됐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청경임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비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다음 줄에 임금구조 개편안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 줄 맨 끝에 위 개편안에 따라 통상적인 연장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서 무슨 개편안이 또 등장을 하는데, 개편안 또 등장하는데, 너네들한테 연장 근로수당 가산 50% 안 하고 안 줘.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앉혀놓고 뭐까지 시켜요? 교육까지 시키죠? 그리고 실제로도 안 줍니다. 됐죠? 판례가 여기에서 뭘 도출하죠? 추가로 어떤 수당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객관적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추가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판례가 뭘 했다라고 해요? 뭘 인정합니까? 성립을 인정합니다. 성립을 인정하죠? 근데 여기에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성립은 인정했는데 유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되는데 감단 근로자가 아니에요. 대법원이 봤을 때 그 말인즉슨 뭐가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효권은 못 갖췄다라는 거죠. 유효권은 못 갖췄으니까 유효권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뭐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사건이었던 거죠. 차액을 지급받았던 사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혹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자, 12페이지로 가면은 A사는 근로자갑을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으로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의 출력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을 몇몇한테는 이 판례 원문까지 엘박스에서 뽑아서 드린 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근데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문을 받았냐 안 받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서 뭐가 성립합니까? 여기 일당에다가 이거 다 세려 넣을 거야. 라니까 뭐가 성립한 거예요? 포괄임금이 성립했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연차수당 부분이잖아요. 연차수당인데 2심 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여기다 세려 넣은 거는 연차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대법원은 뭐예요? 아니다. 포괄임금이라는 거는 임금지급 방식,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거니까 연차 사용하고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세려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됐죠? 다만 휴가 사용을 막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미리 세려 넣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갑의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 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판례는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주장은 틀렸다. 됐습니까? 자, 다만 이 사건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안 나올 거라 이거 안 나와요. 이거 포괄일당 이거 있잖아요. 아, 나와. 또 표정이 안 나오는데 왜 가르쳐? 그러니까 나와. 나오니까 나오는 줄 알고 있어. 연차 수당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받아냈습니다.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는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거라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거는 받아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읽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다들 포괄임금 통상임금을 한 문제씩 던진단 말이에요. 한 문제씩 던지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의상 던져줘야죠. 예의상 던져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봤을 때 전년도 평가를 거쳐서 다음에 쏘는 방식이 대법원 판례가 3개 있습니다. 전년도 거 평가 거쳐서 다음 연도에 쏘는 방식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2개는 공통적으로 아무리 깽판을 쳐도 최저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미안해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내가 거꾸로 얘기할 뻔했네. 그 중에 2개는 최저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 2개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요거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전년도에 아무리 깽판을 쳐도 이 사건처럼 몇 프로는 700%는 무조건 다음에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요것과 요것이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전년도 거 베이스로 해서 다음에 쏘는 방식은. 됐습니까? 요것밖에 없어요. 나와 있는 게. 근데 요거는 통상임금이에요? 아니에요? 요거는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서브노트 요것도 다 각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성 인정 못 받았어요. 요 2개는. 근데 이 700% 정해져 있는 거 이 사건이 뭡니까? GM대우 사건이죠. 요거 통상임금성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관찰을 했는데 만약에 최저 수준이 정해져 있다. 100%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찾았거든요. 하급심에서 찾았는데 자 그러면은 700%에서 최대 800%까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는 안 물어봤는데 그럼 700%가 통상임금이냐 아니면은 800%가 통상임금이냐 궁금할 수 있죠. 하급심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700%인지 800%인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는 더더욱 안 나와 있고요. 알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까지 물었던 패턴대로 업적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 몇 프로가 통상임금이냐?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물었던 패턴대로 업적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해당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거를 어느 범위를 여러분들이 자를 필요가 없어.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한테 신의칙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까지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해왔던 게 이게 볼게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신의칙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자, 근로자랑 사용자랑 소송을 하는데 근로자는 강행법규, 즉 근로기준법령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신의칙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신의칙 항변을 하는데 자, 원칙부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이겨야 돼요? 강행법규가 얘가 이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얘가 이겨야 되는 게 요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의칙 항변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외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중대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를 해야 되죠.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요거. 어떻게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죠? 현대중공업처럼 뭐 몇백억인가? 몇천억이 나와도 중대한 재정적 위기가 없어. 막 이렇게 판단하는 판국인데.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거라는 거죠. 이 신의적 항변을 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깔려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배제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의적 항변을 하려면 너 예전에 우리랑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마치 금반원 원칙이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팔기로 옛날에 나랑 안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라는 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사무직이 등장을 하죠. 여기 있는 이 사무직 이 사람은요. 합의랑 아무 상관도 없고요. 노조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 사무직이 주장하는 수당 있잖아요. 근속수당이죠. 근속수당.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배제합의가 아예 없네. 배제합의가 있네요. 업종연봉에 관한 배제합의가 있네요. 업종연봉에 관한 배제합의가 있을 뿐이지 근속수당 배제합의는 없죠. 그러니까 신의칙항변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자, 이 마지막 문제는 보면은 이제 보니까 오늘 2교시 딱 시작했는데 다 이것부터 풀고 있더라고요. 포괄임금 딱 보고 개노답인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개노답 문제가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들
포괄임금 실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도망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포괄임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패턴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패턴이 뭐예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 유효요건 따지라는 거. 그죠? 그런 거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스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림동에서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내가 뭘 해요? 2기, 3기 사이에. 2기, 3기 사이는 아니고 뭐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럼 1기 때는 안 했어? 아니요. 늘상 하고 있는데 뭘 합니까? 그래요. 그 왜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염탐이야. 관찰. 누나 염탐 아니고 아니야. 그냥 꼽준 거예요. 장난이고, 관찰, 옵저베이션, 삐지지 마세요. 관찰을 했는데 역시 그 패턴에서 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낸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겠죠. 다 근로시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문장이 다 들어갑니다. 근무시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게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어려운 걸 해봤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합의를 했는데 요건 실무적으로 따로 뒀다. 요것도 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취규나 단협에서 명백하게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요것도 해봤죠. 됐잖아요. 근데 여기 또 청원경찰 등장하면서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추가로 전혀 주지 않기로 하는 객관적 합의, 이것도 해봤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많은 패턴을 방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패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딱 시험장 가는데 뭐야 포괄임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피하지 말고 덤비세요. 알겠죠? 도망 다니지 마요. 왜냐면은 나는 이게 무서워서 그래.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공포감을 잊었는데 잊을 수가 없는데 잊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죠? 근데 그 느낌이 지금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시간 때문에 희석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겪어봤는데 그 느낌이 완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래돼갖고. 그렇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다 살아있어. 그러면 슬프겠죠? 근데 완전히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과 힘듦을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더 힘들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주일에 공부한 시간을 많이 합쳐도 제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곧 죽을 거예요. 진짜로요. 정말 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진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노동 시간이 지금 기본적으로 한 80시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공부할 때는요, 건강 상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컨디션으로. 그래서, 근데, 성주가 80시간이야? 뒤졌어? 그럼 나는 90시간? 이렇게,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꾸준히. 나는 하루에 8시간 했다. 그럼 8시간 꾸준히. 9시간 했다. 9시간 꾸준히인 거예요. 절대 어느 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가 잘 되네. 5시까지 새벽 고고. 탈락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방금?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일로 온 거 아니야? 까먹었어.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진짜 싫다. 에? 피하지 말라고요? 뭘 피하지 마요? 비를 피하지 말라고? 해를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노동법 시험을 1, 2를 봤는데 너무 홈런인 거야. 딱 시험을 봤는데 홈런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담배 피면서 알았어요. 홈런이라는 거. 우리 딸 때문에 담배 끊어야 되나? 요즘에 그거 엄청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강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딸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그래요? 네, 끊을게요. 아니, 나중에. 지킬 수 없는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끊어야 되나? 진짜로?
근데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다들 틀린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담배 피는데 서가지고 시험장 가면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담배 이렇게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혼자 피고 있으니까 남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 야 그거 뭐 이거야. 그런데 다 틀려서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에휴 끝났다. 그리고 속으로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인사관리 보고 나면 항상 어때요 기분이? 찝찝하죠. 이거 뭐 잘 본 것 같은지 아닌지 뭐 다들 중구난방으로 뭐 A가 맞아 B가 맞아 막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이 기뻤던 기분이 인사관리 보면서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갖고 행정쟁송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딱 봤는데 뭐 답이 뭐 거의 1, 2초 내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계속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칫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딱 들어가는데 당사소송 같은데? 근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당사소송이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다 무효등 확인소송 막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나왔는데 애들 보니까 저쪽에 당사소송이래. 당사소송인가?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들 합부를 갈라버린다고요. 그래 저 시험장에 가고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는데 기속력인 거야. 기속력 문제는 패턴이 있죠. 기속 문제는 완전히 정형화된 패턴이 있잖아요. 뭐가 등장해요 문장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왜? 판결이 확정해야 뭐가 발생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기판형 문제, 기속력 문제, 형성력 문제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왔는데 무슨 재처분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100% 기속력 문제죠. 근데 그때는 내가 조금 긴장을 했는지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을 멍 때리고 있다가 1문을 안 풀었어요. 1문을 안 풀었어. 기속력 문제인데. 그러고 건너뛰고 1-2문부터 풀었거든요. 1-2문부터 풀었는데 여태 4페이지를 띄워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혹시 1-2문부터 풀면은 얘 자신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까봐 4페이지를 일부러 벼놨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되도록 순서대로 작성하라 라는 시험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되도록 안 바꾸는 걸 권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속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 진심이에요. 웬만하면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자신 없나 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다들 요것부터 풀고 있어갖고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포괄임금을 다 피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순서대로 푼 사람도 있겠죠.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각설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맞추라는 건데 이 문제 본 적 없어요? 사례집에 있잖아요. 그죠? 사례집은 버렸어요? 오, 서운한데? 이렇게 있는데 연에 여기가 200일이 있고 여기에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있는데 요게 80일이고 숫자까지 기억나네.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뭐 이게 중이 여기 붙었든 아니면 요렇게 붙었든 어디에 붙었든 상관없어요. 50일이 뭐예요? 근로자의 쟁의행위죠. 자, 근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뭐예요? 적법하잖아요. 사용자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뭐 하죠? 위법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무조건 뭘 따라가요? 근로자권 따라가죠? 그러니까 근로자권 따라가면 적법한 거 뭐 해야 됩니까? 토종근로일 제외해야 되죠? 됐습니까? 제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위법하게 했으니까 사용자한테 엿먹이려면 뭐 처리해요? 출근 처리하는데 여기 더하면은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던 30일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출근일부터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정근로일에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출근일수 150이고 곱하기 100. 만약에 여기에서 계산해갖고 80이 안 되면은 휴가일수는 따로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80이 안 되면은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80이 안 되면 60조 이항으로 가는 겁니다. 1일 개근시 하루로. 됐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창조해내면 안 돼요. 80% 안 되면은 1일 개근시 하루로 가는 거예요. 60조 이항에.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뭐 계산해야 돼요? 휴가일수 계산해야죠. 휴가일수 계산해야 되는데 자, 소정근로일 제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뭘 검토해야 돼요? 비례삭감을 검토해야 되죠. 제외 들어가면은. 자, 근데 종래 직장 폐쇄에서 요런 법리를 만들어냈죠. 뭐냐면 출근일수랑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화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법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이게 직폐에도 적용되니?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일단 적용하세요.
알겠죠? 적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그냥 적용했어요. 자, 근데 요렇게 작을 때는 뭐 하죠? 출근일수가 더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이다 하면은 비례 삭감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산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출근일수가 150일이 나오죠. 됐습니까?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은 160이죠. 작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작으니까 이 비례 삭감 들어가야겠죠? 200이 뭘로 줄입니까? 200 빼기 50으로 줄고, 그 다음에 80% 이상일 때 21 줬고요.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항, 내항 하면은 답이 뭔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거 외항, 내항 제가 안 해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6문제 다 풀었고요. 6문제 다 풀었고, 조금 미안한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3기는 무조건 빨리 끝내줬어요. 기억하시죠? 잊었어요? 전 3기는 무조건 빨리 끝내드렸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많아서 무조건 빨리는 못 끝내겠다. 무조건 빨리는 못 끝내고, 그 대신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